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야당 의원이 공개했고 그 내용은 외교부에서 새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적인 논란은 물론이고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한 법적 문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가 취재한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이달 초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죠.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이 합의한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합니다. 외교부가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그대로 불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 외교관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미 정상회 통화 내용을 강 의원이 공개한 겁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정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 파악된 근거 있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합동 감찰 결과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로 드러났습니다. K씨는 한미 정상통화 다음 날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강 의원이 회견을 했던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두 차례 했습니다. 이날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뒤 두 사람은 또 통화를 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읽고 난 뒤 기억나는 대로 알려줬다며 유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감찰 결과 K씨는 강 의원의 고교 후배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와 함께 외교상 기밀 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놓고 기밀 누설을 운운하는 건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청와대 내부에서도 내용 열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외교 기밀 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K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 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모두 기밀에 해당하는 양국 간 중요 안보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K씨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이번 한 차례뿐이 아닙니다. 감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K씨가 유출한 겁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은 역시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요청과 관련한 기밀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JTBC는 어제 뉴스룸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외교관 K씨도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흘려준 사실을 시인했는데 K씨는 감찰 조사에서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구해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간부 K씨는 지난 9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는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먼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동감찰반 조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들은 강 의원은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K씨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30분 뒤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강 의원의 요구대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K씨는 강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 사이는 물론이고 대학 때 몇 년간 같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입니다. K씨는 유출 사실을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K씨와의 관계는 물론 외교기밀 누설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담당 외교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이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JTBC 안의근입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 말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다른 외교관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소환되는 K씨에 대해선 형사상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는 워싱턴 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상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 말고도 다른 외교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3급 비밀로 분류되는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을 열람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복사해 무단 열람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K씨와 달리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다음 주 국내로 송환되는 K씨 등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K씨에 대해선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주말엔 오늘도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사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에 대한 겁박과 권력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의 행위에 공익적인 성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것으로 본다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강희연 기자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강경화 장관은 외교기밀 유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제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기밀을 유출했다고 했습니다.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당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내 기강회의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선 당혹스러운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어제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했다는 일본 보도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강요급 회담에서 상대편의 정상을 거론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K 참사관은 워싱턴 현지에서 외교부 합동감찰반의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오늘 귀국을 한 만큼 이제 추가 조사를 받게 될 텐데 핵심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즉 강효상 의원의 요청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유출 내용 말고도 또 다른 유출은 없었는지 등입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1차 조사 결과를 확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밀 누설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밀을 그렇게 대외적으로 유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1차적인 조사를 봤을 때 그게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조사 뒤에 엄중한 문책도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보안의 중요성을 잘 아는 고참 외교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교 기밀을 유출한 배경입니다. K 참사관이 자진해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의원에게 건넸는지 아니면 강 의원이 K 참사관에게 유출을 적극적으로 먼저 요청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법에는 누설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기밀을 누설한 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개할 목적으로 K 참사관에게 정상 통화 내용을 요청했다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말고도 다른 외교 기밀이 누설됐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강효상 의원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회동을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 당사자인 주미 한국 대사관 K씨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K씨는 감찰 조사에서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인 셈이죠. K씨는 또 강 의원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할 줄은 몰랐다. 항의하기 위해서 강 의원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말 방한 제안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누가 불러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는 강 의원의 기자회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동감찰반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의 요청으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알려준 건 사실이지만 의정 활동에 참고만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 포렌식 결과 9일 회견 직후 K씨가 강 의원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 보이스톡을 건 흔적이 나왔는데 K씨는 강 의원에게 항의하려고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재중 통화 내역을 확인한 강 의원이 다시 K씨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9일 밤이었습니다. 이후 K씨는 강 의원과의 통화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K씨는 감찰 조사에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안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K씨가 강효상 의원에게 흘려준 외교 기밀이 더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등 외교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인 K씨에게 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직접 보고 확인해달라고 요구했고 K씨는 강 의원에게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사실상 거의 읽어주다시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두 사람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밤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날 K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효상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이때 K씨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정리 자료를 직접 출력해보면서 통화했다고 외교부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K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처음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연락이 온 걸 확인한 K씨가 사무실로 이동하는 길에 다시 전화를 걸자 강 의원은 대북 식량 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도 K씨는 관련 내용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보고 정확히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K씨는 진술했습니다. 내용 자료를 직접 보고 읽다 보니 두 정상이 쓴 표현을 그대로 불러주기도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씨를 비롯해 외교 기밀을 소홀히 관리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직원 2명까지 총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K씨 측이 이번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사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K씨는 강효상 의원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과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려준 내용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관 K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과 일부 표현을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줬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해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강 의원이 지난 8일 보이스톡으로 연락해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반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사실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통화 요록을 보고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지 몰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K씨는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도가 없이 그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K씨에 따르면 이처럼 강효상 의원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정리문서에 있는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본인이 들은 내용과는 적지 않이 달랐습니다.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보하고도 다르게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대목이죠. 임소라 기자입니다. 외교관 K씨는 강효상 의원에게 트럼프의 방한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은 정반대의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으려는 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매달렸다는 식으로 느껴지게 표현한 겁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이 외교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통화 내용을 왜곡한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도 강 의원은 정의용 실장이 볼턴 보좌관에게 만나자고 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역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지적받는 부분입니다. 외교관 K씨는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만남과 관련해선 알 수가 없었고 워싱턴 정가에 알려진 사실 정도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보신 것처럼 주미 대사관 외교관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자료를 직접 보고 읽어주었다. 강효상 의원이 그렇게 요구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은 후배 외교관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입장을 냈죠. 정종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후배 외교관 K씨를 향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입니다.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작태에 좌시하지 않겠다거나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정부 여당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외교관 K씨의 변호인은 친분의 문제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 후배라고 하셨는데 친한 후배 등에다 칼을 꽂은 건 누군지 그건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강 의원은 한미 동맹과 대미 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왜곡된 한미 외교 실상을 알렸다고 강변했습니다. 자신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했던 겁니다. 강 의원은 오늘 오후 외교부가 형사 고발 방침을 정하자 2차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기밀 분류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1에서 3등급의 분류는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강효상 의원과 K씨의 입장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상황이죠.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이 기밀을 1에서 3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죠. 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례에서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1에서 3등급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분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근데 기밀 분류는 뭐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같은 기준으로 해왔던 거 아닌가요? 네, 외교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이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가 된 것이고 특히 정상 통화 내용의 경우에는 이 같은 분류는 모든 정부에서 해오던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과거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해왔으며 자의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 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밀이냐, 상식이지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면서요? 네, 단순히 정상 간 초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는 상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내용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요. 이 국가 정상의 일정과 동선 그리고 시기와 같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정보의 경우 청와대나 백악관도 언론에게 임박해서 알린 뒤에 이 보도 시점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정상의 이동은 보안 사항에 속하는 건 맞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K씨 입장을 좀 보도록 하죠. 강 의원이 통화 요록 내용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형법상의 외교 기밀 누설죄의 경우는 이 누설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한 경우에도 누설한 경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K씨의 입장문이 모두 사실이라면 강효상 의원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냥 물은 것이 아니라 이 극소수 외교관들만 볼 수 있는 비밀 문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K씨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니 본인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항의 전화를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화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에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 K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과 K씨가 최근 들어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입장을 잘 들여다보면 본격적인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들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 강효상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지인들에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외교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달 한 매체에는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안 사항인 정상 의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기밀 유출 논란이 일자 제보자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누구나 알만한 실상을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의정 활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K씨는 강 의원이 이렇게 외부로 공개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K씨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민감한 외교 정보를 이용해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 처음이 아닌 만큼 K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부는 K씨가 강 의원에게 총 3번 외교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나 강 의원이 공개할 줄 몰랐다는 K씨의 주장은 모두 법적인 다툼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 K씨에게 외교부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죠. K씨 측은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인데 징계 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외교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조세용 외교부 차관은 K씨가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징계위원회에는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한 건만 올라갔습니다. K씨의 변호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 경위,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씨에게 통화 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또 다른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징계 대상인 또 다른 대사관 직원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수사도 막 시작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국가기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검사들을 투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비춰볼 때 강 의원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엔 수사 과정에서 비밀 문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 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사건, 외교부가 강 의원과 외교관 K씨를 고발한 사건 모두 공안 일부가 맡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입니다. 민감한 비밀을 드러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 외교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면 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강 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외교 문제에선 나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본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위안부 합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변이 낸 소송에서 비공개 판단을 내린 게 대표적입니다. 또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국회의사당 안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게시한 점에 비춰볼 때 면책 특권 대상으로 보기에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